고요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숨과 함께 몸의 긴장이 풀리고 과거의 무게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은 이 내면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연기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가지고 있는 직함, 세상이 당신에게 씌워준 기대 같은 것들 말고요.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낸 당신의 가장 순수한 중심,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소리내어 말하든 침묵으로 간직하든 당신의 현실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주춧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고 인생이라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정체성이 고군분투, 의심, 혹은 무가치함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아무리 간절히 다른 삶을 원한다 해도 당신은 결국 그 잠재된 믿음을 거울처럼 비추는 경험들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를 내 삶의 주권자, 즉 여왕이라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왕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한 존재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바깥 세상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빛을 흐리게 만들도록 배웠습니다. 강인함은 부드럽게 다듬어야 하고 자신감은 길들여야 하며 자기 가치는 타인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건화되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게 웅크려라.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작게 웅크리는 것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까?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이 당신의 삶을 확장으로 이끌었나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과 모순되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 자세, 목소리, 그리고 결정들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믿음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내뿜는 그 진동에 반응하여 그 믿음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매일 아침 나는 내 삶의 주권자이며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현실 전체가 그 내면의 진실에 맞춰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며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 상응하여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여왕은 쫓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끌어당깁니다. 절박함 속에서 행동하지 않고 확신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모습의 당신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을 작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패턴 속에 가두었던 과거의 정체성을 기꺼이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더 이상 의심하고 안주하고 자신의 힘을 의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깊이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그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여왕으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여왕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이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엮이지 않습니다. 여왕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자 위대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는 당신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은 충분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결심. 완전하고 깊고 당당하게 여왕의 에너지를 체화하겠다는 결심.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우주는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기록 보관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했던 모든 생각, 겪었던 모든 경험, 흡수했던 모든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조각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하든 일상적인 결정과 반응, 감정의 대부분은 바로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각인된 패턴에 따라 움직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똑같은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판에 박힌 일과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의심, 두려움, 한계라는 낡은 각본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같은 현실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변화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여전히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의식적으로만 당신의 힘을 되찾겠다고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늘 같은 패턴으로 회귀하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비슷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하겠다고, 더 자신감을 갖겠다고, 더 나은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다짐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고 똑같이 해로운 관계에 얽매이며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낡은 프로그래밍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잠재의식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혀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첫 단계는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이야기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야기들, 자기의심의 굴레에 당신을 가두는 이야기들, 힘과 자신감, 성공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고 설득하는 이야기들. 이야기들은 진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경험, 사회적 조건화, 그리고 이제는 떠나보낼 준비가 된 당신의 일부가 아닌 과거의 목소리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작게 만드는 믿음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버리고자 하는 낡은 정체성에 속한 패턴에 따라 더는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그것이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결심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 새로운 감정적 연결, 새로운 에너지 패턴을 만들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매일 당신의 힘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정을 실어서 확언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텅 빈 문장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강력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의 몸이 여전히 자기의심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말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그 말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불어넣고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느낄 때 비로소 당신은 프로그래밍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이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에너지, 그녀가 확신과 품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상상할 때 당신은 뇌에게 새로운 현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 경로는 점점 더 강해지고 마침내 어느 날 그것은 당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당신의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 참여하는 대화, 소비하는 콘텐츠, 이 모든 것이 특정 현실을 강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부정성, 의심, 결핍에 노출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흡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치하고 힘과 자존감을 채워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당신 자신의 변화는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마음을 재설계하는 것은 단지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를 붙들고 있다면, 당신의 자세가 움츠러들어 있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낡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세를 바꾸는 순간 더 당당하게 서고 더 깊게 숨쉬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화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이 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진정한 여왕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시끄럽거나 관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녀가 인정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존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하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쫓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인정을 찾고 사랑을 찾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외적인 증거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세상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은 결코 풍요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 안에 온전히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예정된 것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올 것임을 압니다. 이 에너지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의 본질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단절감을 느끼는지, 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왜 무언가 빠진 것 같은지 의아해합니다. 빠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외부 상황에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얼마나 많이 성취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더럽힐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그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끌어당기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 자신의 힘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유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고 당신의 기준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꾸밈없는 진정성으로 존재하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오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주권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체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로 살아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격을 높입니다. 노력 없이도 영감을 주고 강요 없이도 이끌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 유념해야 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드라마나 부정적인 것,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낮아집니다. 여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 때문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의 당신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 즉 참고, 안주하며 자신의 빛을 흐리게 했던 당신의 모습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뒤로 끌어내리려 할 것이며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왕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왕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높이 치켜들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장할 수 있다는 허락이 됨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주권이 시험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진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에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더 이상 찾고 증명하고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안에서 당신의 현실 속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를 더는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상황에 더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인 것에 대해 더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권의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상태로부터 세상은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의 생각, 감정,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것 훨씬 너머의 방식으로 당신의 현실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삶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과거의 감정, 즉 두려움, 의심, 결핍, 좌절감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낮은 감정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때 당신은 그 감정을 강화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한계 속에서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 바로 격상된 감정입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당신의 경험 속으로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를 알리는 에너지 신호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걱정, 불안, 스트레스의 감정 속에서 산다면 당신은 삶의 바로 그 상태와 당신이 정렬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정확하게 반응하여 그 감정과 일치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특정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고 외부 세계는 당신이 내뿜는 것을 그대로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상태를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속에서 아침을 맞는 대신 감사함 속에서 눈을 뜰 때,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 즉 자신감, 기쁨, 풍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행복, 자신감, 충만함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바뀌기 전에 외부 현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자기 바깥의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를 창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강력하고 빛나며 깊이 충만한 현실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그 감정들을 당신 안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그 어떤 증거도 보이기 전에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삶의 느낌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하지만 내 통장 잔고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죠? 혼자인데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죠? 내 상황이 아직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현재 상황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현재가 당신의 기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현재를 창조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패턴을 뛰어넘을 때, 통장 잔고가 어떻든 풍요로움을 느끼기로 선택할 때,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주기 전에 스스로 가치 있음을 느끼기로 선택할 때, 외부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성공을 느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상된 상태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감정 기준선과 일치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무언가를 억지로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몸이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미래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많이 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신경계를 스트레스, 의심, 혹은 고군분투에 맞춰 길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자신을 조건화했듯이 당신은 새로운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자신을 조건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감사, 자신감, 확신과 같은 격상된 감정을 체화할 때 당신은 새로운 창조의 주파수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망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힘들이지 않고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기회가 나타나고 적합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한때 당신이 쫓던 것들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많이 고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과 에너지적으로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쫓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렬합니다. 원하는 것이 도착하기 전에 그것의 에너지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외부의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바로 감사와 기쁨, 확신을 느끼는 것.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으로부터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왕은 칭호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이며 깊은 자기인식, 자기수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 감각에 뿌리내린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 결정 속에 살아 숨쉬고 반영되는 정체성입니다. 편리할 때 입었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벗어두는 옷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러한 체화의 단계로 완전히 들어설 때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삶을 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왕의 현신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을 위해서도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하는 환경, 당신의 주파수를 낮추는 대화의 덫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하고 마음은 신성하며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이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세상도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사랑, 풍요, 존중을 주지 않는다면 삶이 당신에게 그런 현실을 되비춰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받고자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며 지혜로 마음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안녕을 존중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왕은 자신의 왕국에 혼돈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왕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양시킵니다.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진실 안에 서고 온전함과 자기 존중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에 반영이 됩니다. 강요가 아닌 존재감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체화를 유지하려면 당신은 내면 세계에 깊이 기울여야 합니다. 여왕은 외부 세계의 혼돈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매일 그것을 가꿉니다. 이것은 당신이 품는 생각, 붙들고 있는 감정,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믿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수양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왕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세상에 나타나는지를 좌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가치 있으며 온전하다는 깊은 암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의 자리에서 당신은 창조하고 끌어당기며 이끕니다. 체화는 단지 에너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왕은 단순히 강력한 생각을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유부단하게 앉아서 신호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합니다. 모든 결정이 자신의 미래를 빚고 있음을 알기에 가장 높은 비전과 일치하는 선택을 합니다.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자신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강인함을 상기시키는 통과 의례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성장은 익숙한 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아하게 그것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듯 넘어졌을 때 그녀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경험이 자신을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후회나 자기 연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배우고 진화하며 더 큰 명료함과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왕의 현신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해지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채워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에너지 속으로 완전히 들어설 때 삶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상태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찾지 않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고 당신의 주권 속으로 들어섰으며 가장 높은 버전의 자신과 정렬되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감정 상태를 격상시켰으며 결핍이 아닌 온전함의 자리에서 창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여왕의 현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응답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걸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구하지 않고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걷고 말하며 존재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장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 풍요, 기회, 그것들은 당신이 품고 있는 주파수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의 에너지를 체화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삶은 그것을 당신에게 되비춰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대관식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